당시 선비들은 계모임을 할 때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회원수만큼 나누어 가졌다. 오늘날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어 나누어 갖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안동 출신의 동갑 선비들이 좋은 경관을 찾아 모였던 그림 속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 학가산 아래 자리한 광흥사는 400여 년이 흐른 지금 여러 차례 재건으로 모습은 변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곳을 배경으로 그려진 임계계회도는 다른 회원의 후손들도 소장하고 있을까? 제작진은 임계계를 이어가고 있는 후손들과 연락해 일일이 찾아보기로 했다. 먼저 임계계의 창립 계원이었던 안담수의 정자를 찾았다. 이 정자는 저의 16대 선조로서 담자 숫자 하시는 정자입니다. 이 어른은 생시에 이 정자를 지으셨고 또 역사는 430년 되는 정자입니다. 병산서원 창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문인이자 학자인 안담수는 광해군 당시 인목 대비 폐비 사건의 상소를 올렸다가 삭탈관직됐다. 그 후 안동으로 낙향해 더 이상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강흥 인계해 장수라는 말은 강흥은 강흥사 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른들이 처음 모여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계측이라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 계를 해 가겠다 하는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모이는 장면부터를 그대로 이제 그 어떤 하공에게 부탁을 해서 그 계도와 같이 모이면서 이 장수책까지 만들어서 계도를 만든 걸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서해 류성룡의 제자로 필법이 힘차고 뛰어났던 곡강 2호. 그는 마을 앞에 곡강정을 짓고 풍류를 읊고 후진양성에 힘썼다. 입니다. 그래 우리 13대조 곡강 선생이 휘자는 호자인데 그 어른이 지으신 정자입니다. 그래 그 어른이 바로 임계회의 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 당시에 아직까지 곡강 2호의 정자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후손은 임계계회도를 소장하고 있을까? 예, 그리고 지금 병산서원에 가면 그 당시 현판이 있어요. 이 글씨가 전부 이 할아버지의 글씨랍니다. 예, 그 문집에는 그래 나와 있습니다. 유물도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제작진의 수소문 결과 임계계회를 잇고 있는 후손들 가운데 4문 중에서 아직까지 계회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안의 가보로 400년 가까이 보관되어 왔을 귀중한 자료. 하시락 씨도 국학진흥원의 협조를 얻어 진본을 가지고 참여했다. 마침내 한자리에 모이게 된 4점의 임계계회도. 각 가문의 대표주자로 참석한 이들이 나섰다. 안동 권씨 가문의 계회도를 가지고 나온 권유의 12대손 권영근 씨. 순흥 안씨 가문의 소장본을 가지고 나온 안담수의 16대손 안종식 씨. 저희 거는 영해박 씨 가문의 계회도를 가지고 나온 박흡의 후손 박병준 씨. 그리고 진주하 씨의 소장본을 가지고 나온 하우성의 13대손 하시락 씨다. (400여 년) 전 조상들이 임계계회도를 나누어 가진 후 처음으로 모인 자리. 조심스레 넉 점의 임계계회도를 펼치기 시작했다. 조상들의 굳은 언약의 증표를 대하는 후손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그리고 넉 점의 그림은 과연 어떤 모습을 담고 있을까?
TV가 없던 그 시절 11명의 선비들은 모임의 정겨운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어서 나눠 갖듯이 참가자 수만큼 개회도를 그려서 나눠 가졌습니다. 저희 제작진에서 수소문을 한 결과 이 임계개회에 참여했던 회원 후손들 가운데 4집에서 아직까지도 이 임계개회도를 보관해 오고 있었습니다. 각 문중의 가보로 400여 년의 세월을 이어져 내려온 임계개회도. 선조들이 이 개회도를 나누어 가진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조의 유물로서 각 가문의 후손들에 의해 소중하게 간직되어 온 임계개회도. 마침내 함께 공개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임계계의 창립 계원들이 나눠 가진 후 400여 년 만의 일이다. 과연 그 모습은 단체 사진처럼 똑같을까? 넉 점의 임계개회도를 비교해본 결과 모두 상단에 전서체로 표제를 기록하고 광흥사 계모임 그림을 그린 후 하단에는 시문과 창립계원 11명의 명단을 똑같이 적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는 이 넉 점의 개회도를 보고 어떤 평가를 내릴까? 제작진은 개회도 전문연구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윤진영 박사에게 그 분석을 의뢰했다. 이 임계개회도라는 그림의 특징은요, 우선 이 개회에 참석한 자들이 학가산을 배경으로 광흥사라는 사찰 안에서 모임을 갖는 장면이 아주 작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핵심은 어떤 장면으로 기회를 가지고 이 모임을 갖는 장소가 어떤 특징을 갖고 경관을 갖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그림이지만 사실은 그 참석자들의 수에 맞춰서 또 수행원들이라든지 또 그 주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돕는 사람들까지 일일이 다 확인하고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거 없이 그리는 부분들은 가급적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개회 당시의 모습과 장소의 특징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개회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 개회 전통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관직에서 은퇴한 원로들이 친목을 목적으로 한 모임들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 아주 크게 유행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 서울중앙관청에서 근무하는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회가 활성화가 되는데, 서로의 이제 어떤 결속을 도모하고 친목을 나누는 그런 모임의 형태였죠. 그래서 그 이제 개회를 기념하고 또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 이제 개회도입니다. 16세기에 그려진 개회도 가운데 농암 이현보 종가소장의 은대 개회도와 비슷한 구도를 보이는 임계 개회도. 17세기 초에 그려진 그림이지만 화풍은 16세기 서울에서 유행한 회화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강변 누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개회를 하는 장면과 그 배경을 이루는 이제 강변의 풍경들, 여기는 조금 훼손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넣는 게 기본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전래된 개회도를 보고 지방 양반들이 모방을 해서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끝까지 모방 단계에 머물지 않고 또 지방 양반들의 어떤 정서와 또 그분들의 어떤 취향이 담겨진 그림으로서 또 굉장히 운치 있고 멋있는 그림으로 또 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넉 점의 그림이 공개된 결과 예상 밖의